사유 중에 대표적으로 이행 지체와 뭐가 있어요? 이행 불능이 있어요. 이행 불능. 이행 지체는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 해제권 행사하려면 채권을 해야 돼. 채권. 그 채권은 뭐 적당한 기한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건 소용없어요. 짧은 채권도 채권으로서는 효력은 있어요. 그러나 법률행위 효과는요, 그 기간이 지나요. 상당한 기간. 그 다음에 이행 불능은 채권한다 안 한다. 어차피 불능이니까 채권 의미가 없잖아요. 채권하자. 그러면 이행 불능하고 이제 오늘 세트를 지금 정리하려고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 이행 불능의 성격을 가진 것이 뭐가 있냐면 정기행위라고 있어요. 정기행위. 정기행위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거죠. 무슨 뭐 행사에 쓰려고 주문했는데 대표적으로 결혼식에 쓰려고 화환을 준비했는데 결혼식 끝나고 화환이 도착한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정기행위. 그 다음에 자, 이행 불능 나왔고요. 정기행위 나왔고요. 자, 한쪽에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자,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뭐 했어요?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굳이 채굴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행 불능, 정기행위 처음부터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는 채이자 뭐예요? X 그런 거예요. 자, 이 세 개는요 채굴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기다릴 의미가 없잖아요. 이행 불능이니까. 정경이니까. 처음부터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의사표시했으니까.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행기까지 기다린다는 이야기는 상대방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는요. 자기 채무 이행을 자기 채무 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해지에서 나오는 계약들은 거의 99%가 다 쌍무 계약. 그럼 해지하려면 뭐 해야 돼?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려. 지체에 빠뜨리려면 뭘 해야 돼? 내가 이행을 해야 된다니까.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리려면 자기 채무 이행을 해놓고 지체에 빠뜨려 놓고 해제권 행사해야 된다고. 동시항변권. 그래서 여기하고 연관된 부분이 뭐냐면 자, 중도금이 있고요. 잔금이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실권약관을 할 수 있어요. 실권약관. 이렇게 지문에서. 그래서 중도금에 대해서 약정한 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해지한 걸로 하자고 특약하는 것이 실권약관이에요. 근데 중도금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실권약관이. 효력이 있어요. 왜요? 동생관계예요, 선예관계. 선예관계니까 실권약관 효력이 있다니까. 근데 잔금은요? 실권약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무슨 관계니까? 그래, 동의항이니까. 동의항. 동생관계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이 경우 자, 이 세 개는 해제권 행사하려면 세 개가 아닌 경우는 이행 지체는 내가 채무를 이행해서 지체에 빠뜨려 놓고 해야 된다고. 해제. 그러나 이 세 개는 그게 필요 없다고. 자기 채무 이행할 필요 없이 바로 해제 들어간다. 이해하셨습니까? 뭐 땜시요? 뭐 땜시 자기 채무 이행을 안 해도 된다고? 어차피 불가능이죠. 동의항을 없애야 된다고. 동의항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이미. 보세요. 이행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근데 뭐 자기 채무 이행을 하냐. 정경이는 어때요? 해도 의미가 없다고.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다. 이건 해도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채무 이행을 해야 된다고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된다고. 채이자 신사여 숙녀여. 숙녀여. 무서워.
그죠? 자, 이 정도 되면 해제들이 다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자,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보시게요. 자,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발표하시고. 자, 1번 법정 해제권을, 자, 법정 해제권 동그라미.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약정 해제권 유보는 법정 해제권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정 해제권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채무 불이행해야 돼요. 근데 약정 해제권은 채무 불이행 상관이 없어요. 약속했던 사항이 발생하면 해제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법정 해제권 대표 채무 불이행이니까 뭐 이행 지체, 뭐 이제 중도금 안 준 거, 잔금 안 준 거 이런 거 이행 불능 관계가 법정 해제잖아요. 근데 약정이 그런 거 없다니까요. 잔금까지 다 줬다니까요. 그러더라도 약속한 사항이 발생하면 해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따로따로 별개로 가는 것이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게 맞는 질문. 사유가 달라. 법정 해제하고 약정 해제는. 그렇죠? 자, 이 질문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틀리다면 왜 틀리는 건지 그 의미를 알아야 문제를 답을 맞출 거 아니라고.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은 우리 기출문제보다 약간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 심하게 변형을 했기 때문에. 4번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그러면 채의자 X하고 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적법하게 철회해버렸어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이 되면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의사표시했다가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처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이행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제는 처리를 안 하겠다는 걸 처리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해지하려면 뭐 해야 돼? 그냥 해야 돼? 최고하고 해야 돼? 그렇지. 최고하고 해야지. 그래서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질문. 이 질문이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왜? 헷갈리기 쉽거든. 그 다음에 3번 법정 해제권의 발생 요건인 채무불이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부수적 채무불이행. 부수적 채무불이행 가지고는 본계약 해지한다 못한다. 못한다.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한다. 그거 했잖아요. 자, 4번. 자,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여기까지 딱 잘라. 이걸 무슨 행위라고 그래? 어? 의미를 모르면 안 돼. 이게 무슨 행위라고 그래, 이걸. 정기행위라고 그래, 정기행위. 정기행위를 그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그럼 결혼식에 쓰려고 화환을 준비했네. 그럼 화환은 언제 도착해야 돼? 결혼식이 시작하기 전까지 도착이 돼야 될 거 아니라고. 결혼식 다 끝나고 1시간 뒤에 도달이 됐다고. 그럼 소기 목적을 달성했어? 못했어? 못했어. 이 경우는 최고가 필요 없는 거지. 그러나 해제 의사표시는 반드시 해제 의사표시 없는 해제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해제 의사표시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도 맞아. 보편적으로 반드시 뭐뭐만 하면 틀린 지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답이 4번이네요. 자, 5번.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제 후 동그라미.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동그라미. 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했어. 저당권 설정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저당권 등기는 동산에도 되나요? 채권에도 되나요? 부동산에만 되나요? 에? 부동산이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러면 자, 해제 의사 표시하기 전 선악 불문, 후는 선의 맘. 뭐 아무 말도 없으면 선이래요. 아무 말이 없어 선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뭐 했어요? 저당권 등기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 보호받는 3자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자, 이걸 갖다가 해제를 했어요.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러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제3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호가 되는 거예요. 해제는 당사자들끼리는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 효력이 발생 안 된다. 그 말은 제3자가 뭐가 된다고?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하나하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힘들어. 자, 39번.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네요. 틀린 거 발표하시고. 자, 1번.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책임 있는 사유가 뭐예요? 귀책 사유. 책임 있는 사유가 귀책 사유지. 귀책 사유로 채무 이행이 이행 불능으로 됐네요. 이행 불능 동그라미. 그러면 채권자는 채고 없이 동그라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행 불능이니까 채고 없이 채이자 X 바로 해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1번은 맞는 거예요. 자, 2번 갑니다. 거기 들어가기 전에 지문 하나 보자고요. 자, 41번 문제에 지문 2번 보자고. 41번 지문에 2번 지문 보자고. 257쪽에 2번 지문 보자고. 매수인의 기책사유에 의해서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채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응?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차이는 뭐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해제는요, 채무 불량이 있잖아요. 채무 불량은 누가 채무를 불량했다? 이 매매 계약의 유효니까 의무 있어 없어? 의무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을 안 한 것이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무 있는 사람은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의무 있는 사람은 이것도 몰라? 의무 있는 사람은 채무자지. 그러니까 채무자가 의무 이행을 안 해서 이행 불능이 되면 이행 지체가 되면 해제 들어가. 채권자가 하면 해제란 말이 나오면 돼. 뭐가 나와야 돼? 어? 취소는 아니야. 내가 이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렸거든. 생각나려는 거 몰라. 가능의 반대는 뭔 가능? 불가능. 불가능은 두 개 있잖아요. 원시적 불가능이 있고요. 자, 후발적 불가능이 있죠. 그쵸? 여기는 유효, 무효. 그냥 눈 감고 무효. 여기는 뭐예요? 유효. 그잖아요. 후발적 하면은 귀책사유. 귀책사유 뭐예요? 책임이 있는 사람, 책임을 질 사람이 이 의무를 이행 안 하는 거. 방금 했잖아요. 그럼 누구의 채무자? 귀책사유 누구의?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무자. 그래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 이행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행 지체하고 이행 불능하고. 그럼 이행 지체면 뭐하고? 최고하고, 이행 불능은 최고 없이 뭐 들어가는 거예요? 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가 나오려면 반드시 누구의?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제가 나오는 거예요. 채권자 귀책사유 있으면 해제 올 일이 있어 없어? 봐봐, 귀책사유가 없어.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위험 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이루지 못할 위험 누가 부담하냐? 그 원칙은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자, 외적으로 무슨 주의? 채권자주의. 그럼 채무자주의는 청구하고 못하고? 못하고. 채권자주의는 청구하고. 두 개잖아요. 여기에서 청구하는 거는. 자, 채권자 무슨 사유? 귀책사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령 지체가 나와요. 지체 중. 그러면 채권자가 귀책사유 있잖아요. 그러면 자 41번에 2번 지문이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아야지.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 사람 대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채무자는 누구예요? 토지에 대해 채무자는 누구예요?
병요? 그래, 갑이지. 갑이지. 이 대금에 대한 채무자는 누구예요? 을이지, 을.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갑이 실수로 해서 건물이, 아니, 토지가 건물로 넣을게요. 건물. 더 편하게. 토지가 남은 수용이고 건물이 화재잖아요. 갑의 실수로 해서 건물이 홀라당 타버려서 이형 불능이죠. 그러면 갑이 채무자죠. 이형 불능이죠. 이형 불능이죠. 그럼 뭐 들어간 거예요? 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해제하면 원상 회복과 뭐가 들어간 거예요? 손해배상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건물을 놓고 봤을 때 을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 그 채권자가 기책사에 있다고. 그러면 기책사에 누구 기책사에 맞다 하죠? 채무자. 했을 때 해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채권자면 이혼 부담이지. 그 채권자가 기책사에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이 라인 타면 해제가 나오면 돼, 안 돼? 이 라인 타면 해제 나오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봐봐. 41번 문제에서 2번 질문 봐봐. 채권자 기책사에 의해서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된 경우 매수인은 최고 없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없어? 해제란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이쪽 라인 타면 해제란 말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 해제가 나오려면 어디 라인 타야 돼? 이쪽 라인 타야 된다니까. 누구의 기책사유? 채무자의 기책사가 있었을 때만 해제 온다고요. 채권자 기책사는 해제 올 일이 없다고요. 이 그림을 쉽게 생각하십니까? 철저하게 검증된 이론인데. 그러면 자 41번, 2번 지금 해결됐잖아요. 그 답으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틀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해제가 오려면 반드시 누구의 기책사유? 채무자의 기책사유. 채무자 기책사유가 아니면 해제는 올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39번에 1번 봐봐. 39번에 1번. 39번에 1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됐어. 그러면 채무자 기책사유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해제 있다. 가운데 그냥 무시하고. 다시. 엄청 중요해, 이게. 자, 그러면 원시적하고 후발적하고 어떤 게 더 많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발적이 거의 99%예요. 과장하면. 그래서 불가능이 된 경우는 후발적 불가능이 거의 99%라니까요. 그러면 쭉 내려가지고 채무자 기책사유가 있어야 해제가 나오는 거예요. 채무자 기책사유가 없어. 채권자 기책사유야. 그럼 이혼부담으로 풀으래. 이혼부담. 그러나 대금은 달라고 할 수 있겠지.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겠지. 청구는 할 수 있겠지. 손해배상 청구 안 돼.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반드시 해제가 돼야 손해배상 청구. 그 경우는 지가 해제를 어떻게 해? 해제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매도인 애한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돈 받는 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청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청구한다고. 청구는 가능하다고. 여기는 청구 못하고 청구하잖아요. 저거. 채권자니까. 그럼 그 청구해서 그걸로 자기 기책사유 그놈을 그러니까 여기 상대방은 그러니까 갑의 기책사가 있다면 을의 기책사가 있다면 채권자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 받아서 자기 이 부동산에 만족을 얻는 거예요. 해제 손해배상. 여기 건물 놓고 보면 갑의 기책사가 있어야 을은 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요? 그러죠. 근데 자기가 물건 못 가져오면 돈 준다. 그게 바로 손해배상이에요. 결론은 그렇게 가겠죠. 왜냐하면 매매대금이 3억이에요. 근데 얘는 물건도 못 가져오잖아요. 근데 매도인 애한테 돈 청구할 수 있잖아요. 3억을. 그럼 3억 줘야 되죠. 그렇게 3억 주는 거나 손해배상 청구해서 손해배상하면서 3억 주는 거. 어차피 손해배상 이행이익이니까 매매니까. 말장난이야 말장난.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이해를 하고 쉽게 푸냐 못 푸냐 그 문제.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 맨날 헷갈려.